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후원회를 열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후보 등록을 하고 등등등등 정치 행사들이 즐비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어저께 대권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그 정책들은 아주 그의 깔끔함에 비견할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딱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100조를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100조를 마련하겠다. 대선 출마 선언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거기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친 정책을 되돌려 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탈원전, 소주성, 임대차 3법 등 나라 망책 정책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 이거는 선언적으로 했습니다. 이 원희룡 지사가 이 대선 출마 선언에서 집권하면은 예산 100조 원을 확보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상당히 이 전향적인 생각입니다. 이 100조 원을 확보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중산층의 핵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완전히 지금 망가진 상태로 지금 이 바닥에 방치할 수는 없다. 이 사다리가 좋아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금 죽을 맛이죠. 이 부분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 최종 후보는 아마 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중에서 나온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이 원희룡 지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수능 입시에서 전국 수석을 한 아주 재원입니다. 머리도 좋고 또 이 작은 키지만 아주 나폴레온다운 데가 있습니다. 당당한 데가 있고 밀고 나가는데 추진력도 강하고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훌륭한 대선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나 둘 중에서 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그 이면에는 그의 무언가를 갖다가 짚을 수 있는 자신감이 지금 뭉클뭉클 튀어나오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죠. 원래 원조 소장파 출신인 자신이 중도 확장성하고 보수 정통성에서는 국민의힘 내 다른 주자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주자입니다. 즉 윤 전 총장과 경쟁에 대해서도 정치 행정 경험에서 준비된 원희룡이가 그 가치가 아마 국민에 의해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자신감. 네. 상당히 합리적 자신감이죠. 네. 이 원 지사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출마 기전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구분이 안 됐었다. 그러나 반드시 구분하겠다. 법치 파괴도 있을 수 없고 소득주도 성장, 임대차 3법 탈원전, 주 52시간제 등 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대한민국을 망친 모든 실패한 정책을 반드시 뒤로 되돌려 놓겠다 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공약입니다. 국가 찬스를 많이 주겠다. 국가 찬스. 또 혁신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가 찬스를 많이 주고 그래서 혁신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이 원희룡 지사는 야권 최종 후보는 원희룡과 윤 전 총장 중에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 전 총장이 당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자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원 지사는 원래 보수 정통성 면에서는
유승민에게는 훨씬 내가 위고, 중도 확장성에서는 홍준표 의원보다 내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유승민 보수 정통성 면에서 유승민은 보수 정통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도 확장성에서는 홍준표 의원에게는 자기가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는, 중도에는 또 원희룡이가 훨씬 우월하다, 우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그 경쟁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금은 누가 문재인 정부와 가장 잘 싸웠나를 보지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잘할 수 있느냐로 질문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 지사는 8월부터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고 수많은 검증과 토론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원희룡이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또 윤 총장을 향해 입당을 압박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매우 꾸짖었습니다. 윤 전 총장을 공격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마추어적이고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 이미지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은 했지만 대선은 이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닌가? 라고 이 대표를, 이준석을 매우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공격해서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것이 대선 주자 개인이나 국민의힘 지지율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 짧고 좁은 생각이고 착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 지사는 대선 1호 공약으로 100조 원 규모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 코로나 회복 프로젝트를 내걸었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저소득층, 청년 등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해서 50조는 임시특별 목적세 국채 발행을 통해서 나머지 50조는 그 이후 5년에 걸쳐서 매년 예산 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 지사 경력, 제주지사 경력, 행정 경력을 있으면서도 행정하면서도 이 제주도의 행정이 상당히 뛰어난 행정이라는 그런 평을 수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행정의 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지사는 코로나 재확산 국면이 진정이 되면은 일단 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캠프 총괄은 삼선 출신의 김용태 전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캠프 총괄은 삼선 출신의 김용태 전 의원이 맡기로 했는데 이 김용태 전 의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용태 전 의원이 실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말 충청의 앞으로 차차기 대망론을 이끌 분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태는 나직하고 조용하면서도 무게감이라든가 추동력이 있어서 그 어느도 따라갈 수 없는 강인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캠프 총괄을 가장 납득하고 이 소위 진취적인 총괄을 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엇인가 느껴지는 그러한 찰나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 야권 단일화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권 단일화, 거기 플러스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가 돼야 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다 불행해진다. 바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르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주 내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